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국제 유가를 급락시켰습니다. 다우 지수만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0.35% 상승 마감한 다우 지수고요. 오늘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43% 하락 마감, S&P 500도 마이너스 0.1%로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인 간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WTI가 4.67%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이탈한 모습이고요. 브렌트유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73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으로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에 유가는 급락했고요. 시장의 시선은 이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향한 하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인한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가의 하락이 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인데요. WTI가 장중에 7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브렌트유도 73달러 선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거고요. 시장이 반영했던 전쟁 프리미엄이 대부분 소멸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입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시장이 주목한 변화는 바로 이 유가의 전망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이 공급 우려 완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브렌트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3분기는 86달러 선, 4분기는 80달러 선으로 봤습니다. 이 브렌트유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실제 가격이 7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죠. 시장은 공급 충격보다도 공급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를 강하게 두고 있고요. 유가가 다시 70달러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우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유가의 급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췄고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소비주와 산업재 쪽으로는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다소 부진했죠.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을 한 가운데 시장은 무엇보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다음 이벤트가 바로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은 AI 투자의 지속 여부, HBM 수요, 그리고 메모리 업황 전망 쪽으로 관심을 집중했는데요. 한편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나스닥 ADR 상장을 발표했죠. 미국 투자들의 메모리 투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도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시장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선반영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실 환경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관심사인 AI와 반도체 실적 쪽으로 향했고요. 오늘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부진하면서 업종 순환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함께 보시면서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강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투자 심리를 좀 오늘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약보합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좀 짙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퀄컴이 3% 넘게 내렸습니다. 퀄컴이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CPU를 발표를 했고 여기서 신제품이 많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3%의 하락세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하락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라클 4.6%대 하락, 팔란티어 2.7%대 하락,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시다시피 1%대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이 사실의 주가는 좋지 않았는데 알파벳의 주가는 0.24%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버라이즌,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버라이즌이 편출이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AI 색깔이 더 짙어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는 그리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고요. 아마존이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도비가 어도비 인사이츠를 통해서 한 가지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쇼핑을 더 많이 한다. 라는 이러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마존의 주가는 이 프라임데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암호화폐주들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관련 종목들, 뭐 로빈후드와 같은 기업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는 금의 가격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에서 누몬트와 같은 기업들 금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보시다시피 그래도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 로우스와 같은 기업들 상승 탄력을 보였고 또 간밤에는 KB홈과 같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방어주 쪽으로는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간 하루였습니다.